여러분은 커피 한 잔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카페에서 약속을 잡고, 계약을 논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뉴스를 훑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풍경이 어쩌다 만들어졌을까요? 커피는 처음부터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잔의 각성은 개인의 잠을 깨우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도시의 말과 글을 깨웠으며, 마침내 혁명과 여론, 금융의 구조까지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커피하우스가 단순한 음료 가게가 아니라 근대 세계의 엔진처럼 작동했던 시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피의 여정은 긴 길을 걸어옵니다. 커피는 아라비아와 오스만 제국의 도시에서 먼저 모이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술이 금기이거나 제한되던 사회에서 뜨겁고 쓰며 정신을 또렷하게 만드는 음료는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장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소문이 되고, 소문이 반복되면 여론이 됩니다. 커피하우스는 그 여론이 모이고 순환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서유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17세기 이후 유럽의 항구 도시들은 전 세계 무역의 파도를 맞으며 빠르게 변했습니다.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며 물건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정보가 움직였습니다. 커피는 그 흐름을 타고 유럽의 대도시에 퍼졌습니다. 특히 런던과 파리, 비엔나 같은 도시에서 커피하우스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제도에 가까운 공간으로 자리 잡습니다. 왜 하필 커피하우스였을까요? 당시 도시의 사람들은 술집에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은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고 감정을 앞세우게 하며 판단을 흐립니다. 반면 커피는 정반대였습니다. 커피는 또렷함을 주고 말과 글을 더 길게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커피하우스의 대화는 밤을 보내는 수다가 아니라 낮의 정치와 경제를 준비하는 회의처럼 변해갔습니다. 커피하우스가 근대의 상징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출입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귀족의 살롱은 출입이 제한되고 예절이 까다로웠습니다. 길드와 조합의 공간은 직업과 신분의 울타리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커피하우스는 비교적 적은 돈만 내면 누구든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평등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 시대 기준으로는 놀라울 만큼 섞이는 장소였습니다. 상인과 기자, 변호사와 선원, 학생과 작가가 같은 테이블 근처에서 같은 소문을 듣고 같은 신문을 돌려봤습니다. 이 섞임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공적인 대화입니다. 한 개인의 생각이 공적인 언어로 바뀌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커피하우스에는 신문과 전단, 소책자가 흘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읽고, 낭독하고 논쟁했습니다. 논쟁은 다시 글이 되어 다른 커피하우스로 옮겨갔습니다. 커피하우스는 도시의 소식을 모으는 장소이면서 소식을 증폭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왕과 정부가 무엇을 발표하든 커피하우스의 해석을 거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문장이 정치적 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정확히 책임지지 않지만 모두가 믿게 되는 목소리, 그것이 여론입니다. 혁명은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과 생각의 축적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 일어납니다. 커피하우스는 그 축적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사상이 책장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귀로 이동하는 과정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불만이 정리되고 구호가 다듬어지고 적과 동지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커피하우스는 거리로 나가기 전 마지막 정거장처럼 작동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무대였고, 누군가에게는 작전실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하우스는 금융의 역사에서도 놀라운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늘날 금융은 거대한 건물과 전산망으로 떠올리기 쉽지만 초기 금융의 핵심은 정보와 신뢰였습니다. 가격은 소문을 먹고 움직였고, 보험은 위험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커피하우스에는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선박이 언제 들어오는지, 어느 항로가 위험한지, 어떤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 있는지, 이런 정보가 곧 돈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알면 먼저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피하우스에는 자연스럽게 거래가 생겼고 메모가 오갔고 약속이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테이블 위에서 투자와 보험, 환율과 물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말로 돌아가는 금융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커피 자체가 아니라 커피가 만든 리듬입니다. 커피는 사람을 깨웁니다. 깨어있는 시간은 늘어나고 밤이 길어집니다. 밤이 길어지면 글이 늘고 글이 늘면 논쟁이 늘며 논쟁이 늘면 조직이 생깁니다. 조직이 생기면 움직임이 생깁니다. 결국 한 잔의 각성은 개인의 생활을 바꾸고 도시의 시간표를 바꾸고 도시의 시간표는 정치와 경제의 속도를 바꿉니다. 하지만 커피하우스의 시대는 낭만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론은 때로 진실보다 빠르고 소문은 때로 사실보다 강합니다. 커피하우스에서 퍼진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금융의 정보는 누군가에게 기회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평등의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커피하우스는 근대 사회가 선택한 방식, 즉 말과 글로 공적 세계를 구성하려는 시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카페에 앉아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고 일정을 정하고 때로는 투자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현대인의 습관이 아니라 커피하우스의 시대가 남긴 문화적 유산입니다. 한 잔의 각성은 여전히 우리를 깨웁니다. 다만 이제는 개인의 잠만이 아니라 사회의 질문까지도 깨우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일이 곧 생각의 문을 여는 일이었던 시대, 그 시대가 만든 혁명과 여론, 그리고 금융의 씨앗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